밥상 물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한인 소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업체들 역시 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솔린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 평균 개솔린 가격이 $7가 넘는 지역이 등장했습니다. 프리미엄 개솔린 가격은 $8를 넘어섰습니다. 햄버거 체인 인앤아웃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매장엔 영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퇴거 유예 조치가 만료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퇴거 위기에 몰리자 정부가 지원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최대 18개월치 렌트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뱅크 오브 홉의 새로운 모기지 전문 컨설턴트 팀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도와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첫 소식입니다. 최근 살인적인 물가로 한인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라도 너무 오른다고 푸념해보지만 원가 상승이 주 원인이다 보니 업체들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대형마트. 같은 품목이라도 상품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보는 한인 고객들이 눈에 띕니다. 고기에 과일이며 채소까지. 올라도 너무 오른 가격에 장바구니 부담은 지난달보다 더 커졌습니다. 야채 같은 것도 이제 뭐 한 2불 정도 조금 더 올랐다거나 한 20%는 더 오른 것 같아요. 네, 너무 비싸요. 한 50불어치 산다고 하면 한 70불 이렇게 내야 돼요. 그전보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5개월 연속 상승률을 이어가며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인력난과 공급망 부족이 지속되면서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오르고 이에 따른 여파가 전반적인 산업으로 특히 서민 물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끝없이 가격을 올리는 업체들이 원망스럽지만 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마진을 줄이는 방법으로 그 소비자분들한테 이제 느껴지는 체감상의 그 가격이 오르는 거를 좀 줄여보고자 했었는데 그 가격이 오르는 그 폭이 너무 올라가져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한인들 제일 좋아하는 차돌박이 그 옛날에 들어오는 가격이 곱빼기로 올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한 그래서 10%밖에 못 올려요. 10%에서 15% 정도. 또 올리면 손님들이 비싸다 하거든요. 특히 팬데믹으로 손님까지 감소한 자영업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시푸드 튀김집인데 시푸드는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와야 되는 고기들이 있는데 지금 항구에 오일 터지고 이러면서 이제 안 와요, 고기가. 그러니까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을 2배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사서 이제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금액은 조금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2배로 올리면 아무도 안 사 먹으니까. 최근엔 화장지나 과자와 같은 상품에서 기존과 가격은 같더라도 상품 용량이 축소되는 등의 이른바 그림자 인플레이션 현상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전체적인 생활 수준과 만족도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고 남은 뛰는 가격이 서민 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될 기미마저 없어 한인들의 살림살이가 점점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인플레이션과 함께 개솔린 가격 상승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개솔린 가격이 $8를 돌파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 카운티에 위치한 고르다타운은 갤런당 레귤러 개솔린 가격은 $7.5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4 높은 가격이며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특히 갤런당 프리미엄 개솔린의 가격은 무려 $8.50를 기록해 $9대에 근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고르다타운은 도심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과거부터 비싼 개솔린 가격으로 악명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남가주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개솔린 가격이 갑자기 치솟으면서 운전자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거의 10년 만에 개솔린 가격이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인앤아웃이 손님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한 매장은 지난주 영업 정지 처분까지 받았는데요.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부 매장들도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음 달 LA에서 실시되는 백신 접종 제시의 의무화 조치를 앞두고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인앤아웃 지점. 해당 매장은 고객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검사하지 않아 지난주 보건국으로부터 업소 폐쇄 공지를 받았습니다. 인앤아웃 측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백신 정책을 위해 나서는 경찰이 될 수 없다며 이 같은 정책을 맹비난했습니다. They have their right to believe whatever they want, and I will continue to support them if I wish. If you're going to enforce it, I'm still going to eat at your place. I'm still going to be a customer. I love In-N-Out. 현재 매장 영업은 재개됐지만 실내 식사는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런 논란에도 다른 일부 매장은 여전히 백신 접종 확인 조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베이 지역의 플레젠트 힐의 한 인앤아웃 지점도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상황. 보건당국은 이미 해당 매장에 2차례 벌금을 부과했지만 매장은 끝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I think they should be fined. I mean, it did feel uncomfortable with how many people are in there. It is packed in there. So in future, if I do come here, I think it'll be to go.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민간 기업들과 정부 사이 갈등이 앞으로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LA시에서도 접종 증명 의무화 조치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앤아웃 여파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LA시에선 다음 달 4일부터 마켓과 약국을 제외한 모든 실내 업종에서 입장객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인력 부족 문제에 백신 카드를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도 마련되지 않고 있어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업소들은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임시로 시행했던 세입자 보호법이 지난달 30일에 만료되면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퇴거 위기에 몰렸습니다. 건물주가 렌트비 체납을 사유로 퇴거 소송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요.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대 18개월치의 렌트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캘리포니아주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 종료로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주가 렌트비 체납을 이유로 퇴거 소송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을 신청한 상태라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1일 2020년도부터 총 18개월을 신청을 하시면 지원받으실 수 있고요. 100%가 만약에 애플리케이션이 프로세스 되고 지원을 받으신다면은 밀린 렌트의 100%를 보조받으실 수 있어요. 캘리포니아주 코로나19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인 하우징 이즈키는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은 가계 소득이 지역 평균 소득의 80%로 제한되지만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누구든 신청해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건물주는 렌트비 체납자에게 3일 안에 렌트비를 내야 한다는 통지서를 줄 수 있습니다. 퇴거 통지서 날짜가 만기되면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건물주나 변호사나 법원에서 통지를 받으셨을 때 노티스죠. 그 내용을 꼭 확인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면 그 내용이 확실하지가 않으시면은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든지 아니면은 그 법률 보조재단이나 이 법률 서비스를 하는 곳에 가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것만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퇴거 소송으로 가기 전 중재를 통해 건물주와 세입자 간 합의를 하는 것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LA시는 퇴거 유예 기간을 내년 8월까지 연장해 LA 시민들은 퇴거 명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단체들은 퇴거 소송은 부동산 재산권 문제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빠르게 진행되고 서류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만큼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 상승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세계은행이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단기적으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특히 에너지 수입국들의 성장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6개월 사이 2배 넘게 뛰었습니다. 갤런당 평균이 지난 4월엔 1.75달러였는데 지금은 3.67달러입니다. 국제 유가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는 현재 배럴당 82달러 수준입니다.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도 기록적으로 치솟았습니다. 공급은 딸리는데 전력 수요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은행은 오늘 에너지 가격이 올해보다 8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며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공급망의 긴장 상태가 풀리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원자재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내다봤습니다. 세계은행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단기적으로 중요한 위협이 되고 지속된다면 에너지 수입국들의 성장을 압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아시아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지금까지는 덜했지만 앞으로가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The increase in inflation in Asia, however, has been more subdued than in other regions so far, but the risk is rising. 이미 심각한 공급망 혼란에다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미 전역 37개 주에서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양파를 먹고 식중독에 걸린 환자가 속출해 연방당국이 리콜 조치를 실시합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현재까지 캘리포니아와 뉴욕, 플로리다, 조지아 등 미 전역 37개 주에서 양파로 인해 살모넬라균에 노출된 사례가 652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29명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망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멕시코 치와와주에서 수입된 적색과 흰색, 노란 양파가 살모넬라균 감염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일 리콜 대상 제품을 보관 중이라면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하고 양파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섭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8월 북가주 지역 구규림에서 한인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던 비극적인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원인이나 단서를 찾지 못해 미궁에 빠졌는데 사망 원인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마리포사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8월 17일 시에라 구규림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인 옐런 정 씨와 남편 존 게리 씨 그리고 1살 배기 딸 미주 양의 사망 원인이 고열과 탈수증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The cause of death for Jonathan Garish, Ellen Chung, Aurelia Miju Chung Garish has been determined as hyperthermia and probable dehydration due to the environmental exposure. This is a tragic incident, a tragic situation, and has been a very unique case to investigate from the onset. 셰리프국은 사고 장소는 3년 전 발생한 산불로 인해 대부분의 나무들이 소실된 상태였고 당일 최고 기온이 화씨 109도까지 치솟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숨진 정 씨 가족의 반려견도 고온에 오랜 시간 방치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당국은 전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년 1,300명이 온열 질환으로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동안 온라인상에서 심리적으로 외로움을 타는 고령층을 타깃으로 삼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이 급증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에 따르면 지난해 팬데믹 기간 60대 이상 고령층을 노린 로맨스 스캠이 크게 증가했고 피해액만 1억 3,9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대비 로맨스 스캠의 전체 피해액은 50% 이상 늘었고 고령층의 피해 규모는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SNS 등 온라인상에서 호감을 드러내 신뢰를 쌓은 뒤 각종 이유를 대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입니다.
로맨스 스캠 가해자들은 소셜미디어에서 가짜 데이트 프로필을 꾸미고 피해자와 직접 만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해외에 있다고 거짓말하며 소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캘리포니아주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지진 대비 훈련인 그레이트 캘리포니아 쉐이크아웃이 실시됐습니다. 그레이트 캘리포니아 쉐이크아웃은 올해로 13주년을 맞이한 지진 대비 훈련으로 오늘 오전 10시 21분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1분 동안 진행된 모의 훈련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언제 닥칠지 모를 7.8 규모 이상의 초대형 지진, 비권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주민 750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앞으로 수십 년 이내에 LA 지역에서 규모 7.5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31%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권은 지난 1994년 놀스리지 지진보다 위력이 50배나 강해 2,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수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2천억 달러의 재산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시 공무원들에 대한 해고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세티 LA 시장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시 공무원들은 직장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LA시 당국은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은 백신 접종 마감일인 12월 18일까지 두 차례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급여에서 검사비 $65가 공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LA시장은 LA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은 커뮤니티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LA시의 자료에 따르면 시 공무원의 백신 접종률은 72.8%로 보고됐고 17.9%는 백신 접종 상태 공개를 거부했으며 9.2%는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아시안 대상 증오 범죄가 전년보다 7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인간관계위원회가 발표한 연례 증오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LA 카운티 당국에 보고된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는 4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신체적 폭력이 가해진 사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아시안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가 15건으로 전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에서도 40세 이상 중년층의 피해자가 절반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접수된 범죄 신고는 모두 명백히 증오범죄로 분류되는 사건만 포함된 것으로 실제 카운티 내에서 발생한 아시안 증오범죄와 증오 사건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다음은 누리호 소식입니다. 발사 절반의 성공으로 한국은 세계 7대 우주 강국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1톤 이상의 위성 발사 능력을 갖춘 나라는 6개뿐인데 이 기술이 중요한 이유를 홍신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세계 7대 항공우주 강국, 한 걸음 더 바짝 다가갔습니다. 1톤 넘는 위성을 발사할 능력을 갖춘 나라는 6개뿐입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중국, 인도입니다. 성공하면 한국은 7번째로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8년 전 나로호는 고작 100kg짜리 위성이었습니다. 반면 누리호에 실린 모형 위성의 무게는 1.5톤, 지상 700km 궤도에 올리는 게 목표였습니다. 관측이나 통신 같은 실용적 임무를 수행하려면 1톤 이상 돼야 합니다. 위성의 무게뿐 아니라 위성을 싣고 올라간 높이 700km도 중요합니다. 500km보다 낮은 곳은 공기 저항 때문에 위성의 속도가 계속 느려져 1년을 못 버티고 추락합니다. 반면 누리호가 올라간 700km 궤도는 제대로 된 관측과 정찰이 가능한 저궤도 위성의 고도인 500km에서 1500km 사이에 속합니다. 기존에는 이 높이까지 실용 위성을 올리려면 다른 나라 로켓을 빌려 써야 했습니다. 누리호는 내년 5월 다시 쏠 예정입니다. 한국 우주개발 역사 28년. 도전은 계속됩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샌메뉴엘 카지노의 새 이름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앳 샌메뉴엘.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정감사 이후 지사직 사퇴의 시점을 고심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국정감사 정국을 넘긴 이재명 후보는 오늘 광주 5.18 민주묘지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예고하며 본격적인 본선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가짜뉴스와 국민의힘의 정치적 선동 때문에 왜곡됐던 많은 사실들이 제대로 많이 교정된 것 같습니다.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와도 그제 통화하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협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은 통화 사실이 일부 언론에 공개된 것에 불쾌감을 표하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만간 지사직 사퇴를 선언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과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 대선 행보를 본격화할 계획이지만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이 선결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국감에서 위증을 했다며 전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쟁점인 초과이익 환수 조항 누락과 관련해 이 후보가 첫 국감에선 실무진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가 두 번째 국감에선 말을 바꿨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락가락하며 자신의 말을 번복하거나 억지 궤변을 늘어놓더니 급기야 실무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라고 뻔뻔하게 반문하기까지. 다만 국정감사에서의 위증 혐의로 고발하려면 상임위 차원의 합의가 필요한데 행안위와 국토위 모두 민주당이 다수여서 실제 고발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결국 발언 이틀 만에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과의 표현과 방식까지 논란이 됐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에 대한 당 안팎의 거센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전 청년 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 종정과는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그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과의 의미냐는 질문엔 유감 표현이라고 선을 그으며 전두환 관련 발언은 할 만한 말이지만 비판이 있으니 수용한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할 만한 말이라고 생각했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국민들께서 적절하지 않다, 그거는 라고 지적을 하시면 그 비판을 수용하고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이죠. 즉각 진정한 사과가 아니란 비판이 일었습니다. 사죄도 죄송도 아닌 유감이란 단어로 호남을 2번 능멸했다. 깨끗하게 사과하면 될 일을 무책임하게 얼버무렸다는 당내 경쟁주자 측 성명들이 잇따랐습니다. 결국 유감 표명 4시간 만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재자의 통치 행위를 거론한 건 옳지 못했다. 전두환 정권에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고 적으며 글로 사과했습니다. 거센 비판에 떠밀린 뒷북 사과란 지적과 함께 윤 후보 SNS 게시글이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돌잡이 때 먹는 사과를 쥐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과일 중 사과를 가장 좋아한다고 쓴 겁니다. 국민의 사과 요구를 조롱한 것이다. 사과를 할 시점에 먹는 사과 사진을 올렸다는 비판이 야권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전두환 발언 논란과 무관하게 어릴 적 가족들의 일화를 연재 중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독도 북동쪽 한일 공동수역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원 2명을 구조하고 1명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어젯밤에는 야간 수색 작업이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나머지 6명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독도 북동쪽 168km 해상에서 뒤집힌 경북 후포 선적 72톤급 어선의 나머지 실종자들을 찾는 수색 작업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틀째를 맞은 야간 수색에 대형 함정은 4척으로 늘었고 해군과 어업 지도선,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 10여 척이 투입됐습니다. 해경과 공군의 항공기는 조명탄 200발을 투하하며 야간 수색을 지원했습니다. 사고 해역에는 초속 4에서 6m의 바람이 불고 파도까지 높은 데다 가시거리도 짧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게잡이 통발어선에는 선원 9명이 타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중국인 선원 2명이 구조됐고 선장 63살 박모 씨는 뒤집힌 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선박은 지난 19일 밤 11시에 큰 파도를 맞고 갑자기 기울기 시작했고 작은 구명안에 5명이 매달려 있다가 끝까지 버틴 중국인 선원 2명만 사고 지점에서 5km 떨어진 곳에서 민간 어선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3차례나 뒤집힌 선내로 진입했지만 더 이상 배 안에서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실종 선원들의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해류 흐름의 예측에 따른 광범위 수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해경은 날이 밝는 대로 수색 장비를 늘려 주간 수색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을 근거로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한 벨기에와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앞서 벨기에 정부는 지난 여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자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클럽 영업 허용 등 다수의 제한 조치를 완화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벨기에의 일일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6,500명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지난 한 주간 신규 확진자가 전주와 비교해 44%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영국에 이어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여러 유럽 국가에서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며칠째 폭우가 쏟아진 인도와 네팔에서 홍수 관련 사망자 수가 약 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1일 네팔 당국 관계자는 현재 사망자는 최소 88명이며 40여 명의 실종자를 수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인도에서는 최근 며칠간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와 네팔에선 군경과 각 지역 재난 대응팀이 구조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며칠간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관련 피해는 더 불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폭포에서 셀카를 찍던 20대 청년 3명이 강물에 빠져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공휴일을 맞아 물놀이하던 8명의 청년 중 1명이 폭포에서 셀카를 찍다가 물에 빠졌고 이를 구하려던 친구 2명까지 모두 숨지고 말았는데요. 지난 5월에도 단체 셀카를 찍으려던 관광객들로 인해 보트가 뒤집혀 9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페이스북 사용자는 총 1억 2천만 명으로 SNS 활동을 즐기는 국민 특성상 셀카와 관련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플로리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소총을 난사한 용의자 니콜라스 크루스가 3년 만에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사건 당시 퇴학당한 상태였던 크루스가 난사한 총격으로 총 17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중상을 입어 현재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교내 총격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재판에서 크루스는 내가 한 행동에 후회한다며 자신에게 적용된 17건의 1급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멀티패밀리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샌 매뉴엘 카지노의 새 이름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앳 샌 매뉴엘.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국교가 이슬람교인 말레이시아는 마약 사범을 사형이나 종신형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구남매 싱글맘 사형 선고 논란입니다. 오열하며 법정을 빠져나가는 이 여성. 생선 장사를 하며 9명 자녀를 키워온 말레이시아 싱글맘 하이룬 잘마니 씨입니다. 지난 2018년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한 주택에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지난 15일 따와우 고등법원이 하이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매체 말레이시아 키니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 사이에 가혹한 처벌에 대한 동정론이 일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인권단체가 이 문제를 공식 언급하면서 논쟁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말레이시아가 가난한 이들, 특히 여성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준다는 주장인데요. 앰너스티 말레이시아 지부는 하이룬이 말레이시아의 가장 가난한 주에서 홀로 9명을 부양한 싱글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녀가 마약에 손댈 수밖에 없었던 말레이시아 사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모든 여성의 히잡 착용을 의무화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히잡 안 썼다고 동물용 올가미로 연행입니다. 지난 14일 이란 수도 테헤란의 한 거리.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는데요. 호송 차량 탑승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이때 갑자기 차 안에서 막대기가 튀어나옵니다. 바로 동물을 잡을 때 쓰는 올가미입니다. 호송 차량 탑승을 거부하는 여성을 연행하기 위해 올가미까지 사용하는 만행이 벌어진 건데요. 해당 영상은 현지 언론인 마시 알리자드가 자신의 트위터에 폭로해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올가미 연행 장면이 온라인에서 일파만파 퍼지자 현지 경찰은 이번 체포가 히잡 때문이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신정일치 국가인 이란은 여성 인권을 탄압하기 위해 2019년에 히잡 단속 전담 여성 경찰 부대를 대규모로 조직해 운영 중입니다. 겁에 질려 우는 아이를 어른들이 붙잡고 강제로 귀를 뚫는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의 구설에 올랐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는 우는 아이 피어싱, 아동학대 논란입니다. 지난 주말 사람들로 붐비는 영국 사우스 요크셔주의 한 쇼핑몰. 바닥에 주저앉은 아이가 몸부림을 치자 보호자로 보이는 여성이 아이를 꽉 붙잡습니다. 귀를 뚫는 피어싱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BBC 등 외신은 아이에게 강제로 귀 피어싱을 하는 영상이 SNS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당시 현장을 목격한 14살 소녀가 촬영했는데 함께 있었던 소녀의 어머니는 아이가 10분 동안 기진맥진할 때까지 피어싱을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을 본 현지 누리꾼들은 공공장소에서 이뤄진 아동학대라고 질타했는데요. 논란이 일자 현지 경찰은 공식 트위터에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면서 매장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 중 사람과 장기 크기가 가장 비슷하다는 돼지는 사람한테 장기를 이식해줄 수 있는 후보로 연구 대상이었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돼지의 신장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돼지 신장 사람에게 이식. 지난 20일 CNN에 따르면 미국의 한 연구진이 즉각적인 면역 거부 반응 없이 돼지의 신장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실험에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뉴욕대 연구진이 지난달 말기 신부전으로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돼지 신장을 이식한 결과 사흘 동안 면역 거부 반응 없이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을 만드는 등 신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장기 이식 대기 환자 약 10만 7천 명 중 9만 명이 넘는 환자가 평균 3에서 5년 동안 신장 이식을 받기 위해 기다린다고 미국 장기 이식 관리센터는 전했는데요. 연구진 측은 이번 실험을 계기로 1, 2년 안에 말기 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가능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식탁 위에 수저와 나이프는 대부분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드는데요. 이 자리를 넘보는 강화 목재가 등장해 화제입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단칼에 싹둑 고기 자르는 나무칼입니다. 두툼한 고기도 문제없이 자릅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의 연구진이 씻어서 재사용이 가능한 나무칼을 만들었는데요. 나무의 약한 부분을 제거하고 보통 나무보다 23배 더 단단한 강화 목재를 이용했다고 영국 인디펜던트지가 전했습니다. 기존의 스테이크용 칼보다 3배나 더 예리하고 중간 정도 익히거나 완전히 익힌 고기를 모두 자를 수 있다는데요. 같은 목재로 녹이 쓸지 않는 나무못도 만들었는데 판자 3개를 거뜬히 뚫고 갈 만큼 단단합니다.
연구진은 나무의 주요 성분인 섬유소는 세라믹이나 금속 등 가공된 물질보다 밀도 대비 강도가 높지만 기존 목재 이용법은 이런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해 나무칼을 개발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6번째 키워드입니다. 호주에 내린 자몽 크기의 우박입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유리가 깨진 자동차. 멀쩡한 땅도 움푹 파였죠. 자몽만한 거대 우박이 굉음을 내며 순식간에 떨어진 건데요. 지난 19일 호주 퀸즐랜드 지역에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강타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호주 기상청은 지름이 무려 16cm에 달하는 우박도 있었다며 기상 관측된 것 중 가장 컸다고 전했는데요. 실제 거대 우박을 발견한 현지 시민들은 SNS를 통해 인증사진을 남기며 우박이 아닌 흉기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택 지붕이 파손되고 태양광 패널이 찌그러지는 등 피해도 속출했는데요. 이번 자연재해에 대해 가디언은 지름이 5cm의 거대 우박은 특정 환경에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16cm의 슈퍼 우박은 극히 드문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1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